잘퀴즈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1년 2월 16일입니다. 자, 이제 벌써 신정, 구정 다 지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경칩 뭐 이래가지고 봄이 또 오겠죠. 참 세월 빠르죠. 입시생들에게는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큰 명절, 뭐 신정은 크게 명절이 아니래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구정이 설날이라 그래서 큰 명절이고 이제 하나 또 남았죠. 추석이요. 자,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마지노선이 추석이에요. 큰 명절 하나 앞두고요. 지금부터 얼마나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추석이 별로 수확할 게 없는 추석이 될 수도 있고요.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할 그런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뭐 국어 선생도 아니고요, 영어 선생도 아니고, 수학 선생도 아니고, 탐구 선생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시쳇말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 점수가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을 매일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그 뚜렷한 길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능이나 이런 데서 만점자가 드물듯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또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잘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수학을 놓고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그 교육 과정에서 이 수학을 집어넣은 거는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기까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력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과목 중에 최고의 과목은 이 수학이니까요. 우리가 그 수학을 배운 수학을 뭐 미적분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써먹지 못하더라도요. 그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완성된 아이로 자랄 수 있다 하는 그 교육 과정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조금 더 나가도요. 다른 대학에 가서도 수학은 끝까지 쫓아옵니다. 근데 이 수학 과목을 우리가 교육 과정에다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육성을 하는데 수학 과목이 이렇게 동원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뭐 처음부터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분수셈 해가지고 점점 하나둘 늘어가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학생이 그것을 배우는데 이해를 못하는 그 과정, 예를 들면 이 덧셈을 도입을 하는데요. 덧셈을 애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그거 교육과정에서 빼야 되겠죠. 극히 일부의 아이들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건 빼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요,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수학과정은 어느 누구든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걸 이제 다 집어넣었죠. 근데 그걸 순차적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 때 해야 될 거, 중학생들은 중학생 때의 한 레벨을 한 차원 높인 거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이 과정으로 우리가 수완, 수투, 미적을 배워서 학창시절에 배우는 이 수학의 꽃을 피우는데요. 수학에는 상당한 출제되는 문제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과목은 서로 연결이 안 되지만요. 수학이란 과목이 초등학교부터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빠지면은 뒷부분에 가서 꼭 상처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잘 제대로 배웠느냐, 이거 시험으로 이제
쳐서 점수로 환산을 해가지고 대학을 결정을 하는데요. 결국 수학을 제대로 처음부터 순서대로 게을르지 않게 잘 해온 애들은 수능 만점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아이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중간중간 빼먹고 대충대충 해오는 스타일의 애들은 조금 낮은 단계의 대학을 가라. 어려서부터 차근차근히 부지런히 말 잘 듣고 제대로 연습해온 애들은 그 상위권 대학에서 해라. 상위권 대학 학문은 좀 더 어려우니까요. 그런 것을 해결할 때는 부지런하고 꼼꼼하고 착실한 그 공부 자세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이제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최종 단계에서 수학을 테스트한다고 정해진 시간 내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학을 배울 때요. 그 어떤 이제 30문제를 수능에서 30문제를 100분에 풀어야 된다는 시간 제한을 두었다는 건 다 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내 아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에만 자꾸 방점을 두고 공부하다 보면요. 자기가 틀린 문제는 자기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들면은 자꾸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루면은 그 능력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수많은 아이들이 수학에서 차근차근히 이제 성장을 해서 수학을 좋은 점수가 나오는 그 과정을 유심히 바라보고요. 또 이렇게 코치를 해주고 이제 이끌어올 때 과연 무엇 때문에 수학에서 만점이 나오느냐? 무엇 때문에 아무리 수학 공부를 해도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느냐? 이게 보이게 돼요. 우리가 그 수학은요, 처음에 덧셈을 배우잖아요. 그죠? 물론 숫자, 아라비아 숫자부터 배우지만요.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거, 이게요, 그냥 단순히 알았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100번을 풀어도 100번이 맞을 수 있는 그 정확도, 거기에다가 스피드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문제를 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 그를 위탁을 받아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다 보면요, 이제 아이하고 부모님들이 옵니다. 와서 이제 저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물어봐요. 당연히 물어보죠. 그 중에서 가장 제 속을 찌르는 질문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선생님 몇이에요? 그러면 저는 없습니다. 다들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대학을 잘 보냈지? 잘하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보냈나? 이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테스트해가지고 잘하는 애들 뽑아본 적은 없고요. 거의 다 중간에 문제가 있는 애들을 다 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에는 제가 속된 말로 도가 트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몇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약간 의아한 눈빛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자,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죠? 지금 물론 그 제가 상담을 받을 때도요.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저는 수학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100% 이런 답변이 나가요.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아주 그 뭐 곰 이렇게 똥 씹은 표정으로 쳐다봐요. 뭐야 저거? 그러겠죠, 그죠? 몰라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면 좀 빠이빠이 잘 가세요. 이럽니다. 그렇지만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부터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수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다 설명을 합니다. 그제서 끄떡끄떡 하는 애들은 해서 되는데요. 그 중에는 많은 아이들이 제가 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애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유형인가 하면요. 쭉 자라오면서
수학 잘하는 애들을 봤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 그러면 쟤는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빨리 풀고 정확히 풀지? 나는 30분이나 걸렸는데도 못 푼다. 저 애는 단 5분 만에 푼다. 이러면 위축감도 들고요. 항상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런 능력을 좀 못 갖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려운 문제를, 내가 못 푸는 문제를 빨리빨리 배워서 풀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하는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비극이 시작되나 하면요. 그런 애들은 이제 간혹 이렇게 돼요. 같은 문제를 풀어줘도요. 우리가 교과 과정 내에서 장황하게 이렇게 풀어서 쭉 설명해줘서 풀어주면 그런 공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아이가 궁금해하고 껄끄러운 부분 있죠. 교과 과정에서 좀 벗어난 특수한 방법으로 한 큐에 딱 풀리는 거. 딱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이렇게 해줄 때는 이 아이는 감탄을 합니다. 야, 내가 최고의 선생을 만났어. 저 선생님한테 배우면 나는 수학은 진짜 도사가 될 거야 하는 착각에 빠져가지고요. 고등학교 내내 그 짓을 하고요. 그리고 재수하면서 또 전공 방방곡곡을 헤매면서 자기 도사님을 찾아다닙니다.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데는 그 방법은 수천만 가지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푸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문제를 풀어도요. 이걸 교과 과정에서 배운 이론으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조건에 맞게 풀어주는 이 훈련이 잘 된 애들은요. 수학에는 무수한 연산의 규칙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요거를 한 문제 풀 때마다 되풀이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흔히 말해서 감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걸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그 많은 풀이 과정, 연산의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탁 요것만 배웠을 때는 아이는 이 연산의 과정을 반복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또 지가 그렇게 한 문제는 시험에 나지도 않고요. 우리가 제가 숱한 그 인터넷 강사들 겪어오면은요, 물론 그분들한테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요. 이 수학을 가리키는데 문제 하나하나를 갖다 놓고 애들이 봤을 때 고리타분하게 풀어주는 선생님들이 있죠. 하나서부터 열까지 쫙 풀어서 해주는 선생님. 저는 이 선생님이 최고로 칩니다. 이런 강의를 듣고 본인이 연습하고 지나온 모든 연산 규칙을 다양하게 많이 써먹을 때 이 아이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돼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유명하신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고요. 그런 선생님들, 저 선생님 끝내줘. 문제 딱 갖다 놓고 착 풀어주는데 내 마음에 쏙 들게 풀어줘. 저는 이런 강의는 안 시킵니다. 모의고사나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비슷하게 나오면 맞추겠죠. 그렇지만 수능에서 딱 한 방에 깨집니다. 그리고도 눈치를 채면 되는데 눈치를 못 채요. 왜서 수능에서 깨지고 나서 눈치를 못 채느냐? 자기가 틀린 문제, 어느 정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자기 틀린 문제 해설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너 지금 안 배운 거야? 그러면 배웠습니다. 할 말 없죠. 배워놓고 틀렸다는데. 수능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요. 해설 강의 들어보면 웬만한 애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적어도 3등급 이내에 드는 애들은. 물론 4등급도 알아들어요. 교과 과정에서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려면 기본서 한 권이 딱 있어야 돼요. 수학은
어떤 문제를 갖다 놓고 어떤 이론을 배우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문제로요. 난이도 있는 문제, 난이도 영역별로 지수, 로그, 뭐 제곱근, 뭐 초월함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갖다 놓고 문제 풀어주면서 이론을 하면 이게 다 분산이 돼가지고요. 제대로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권의 기본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둥이 돼요. 그래서 어떤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뭐 교과서가 되든 무슨 먼 석이 되든 그런 책 한 권을 잡고요. 거기에다가 계속 살을 붙여가야 되거든요. 항상 거기에 준한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면서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요. 저는 뭐 수학에 애들이 수학학자가 되는 분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수학하는 거 저는 뭐 나중에 뭐 인성 기르고 이런 거 다 놔두고 저는 만점 맞아서 좋은 대학 가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많이 풀려요.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 나면요. 없던 인성도 생긴답니다. 좋은 인성. 그래서 일단 좋은 대학을 가려면요. 점수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점수를 잘 받을 때는요. 모든 게 좋아지겠지만은 자, 이거 수학 한 과목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히 밟아 올라가야 돼요. 차근히. 이게 바로 입시 수학이에요. 우리가 수학에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경시 수학이 있고요. 입시 수학이 있습니다. 자, 경시 수학 문제는요. 열쇠가 열리는 키가 딱 한두 개예요. 그 키는 입시 수학에서는 못 써먹는 키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학 배우면 안 되죠. 예, 한때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어디서 상 받고 최고의 그 수학 강사가 떵떵거리고 이제 나타난 적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 그냥 기가 막히게 잘 풀어줘요. 근데 단칼에 날라갔죠. 한 공부한 애들은 그렇게 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도 나지도 않고요. 수능에서요. 한 가지만 기본서 하나만 가지고 차근차근 쌓아가면 누구든지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가 지극히 나쁘다면요. 어쩔 수는 없지만요. 옛날에는요. 학교마다 낙제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능지수가 낮아서 못 따라오는 애들은 낙제시켜서 퇴출이 되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거기에 관계없이 다 졸업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수학이란 과목은요. 밑에서부터 차분차분 이렇게 밟아오지 않으면은 도저히 해갈 수 없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물론 예를 들어서 사회나 과학이나 이러면요. 한 파트만 제대로 공부하면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은 전체적인 게 형성이 돼야지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국영수 중에서 특히 수학은 차분히 어려서부터 단계별로 다져서 올라온 애들만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이게 공백 기간이 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자꾸 감각이 떨어져요. 근데 학년은 자꾸 올라가고요. 이게 차분차분 연습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갈 때는 애들은 수학은 어려워하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좋은 선생님 찾고 그러는데요. 내 아이의 실력을 올려줄 좋은 선생님은 없어요. 내 아이의 수학 실력을 올려줄 좋은 선생님은 바로 아이에게 본인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어디가 잘못됐다는 걸 알으면은 과감하게 뒤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을 해야 돼요. 그거 도저히 건너뛸 수가 없거든요. 가끔 이제 전에 현역에서 제가 있으면은 있을 때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신을 하는데요. 2차 방정식도 못 푸는 애들이, 2차 함수도 못 풀어요. 방정식도 못 푸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이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부모님이 찾아와요. 당장 내일 미적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그것만 어떻게 점수를 좀 올릴 수 있겠나요?
저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함수도 못 푸는 애가 미적을 해요. 그냥 신용만 하겠죠. 자, 책 가져와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강의 들어 그러면 또 그건 또 설명 들으면 끄떡끄떡하고 들어요. 반밖에 못 듣겠지만요. 조금만 알아도 들어도 얼굴이 환해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점수를 못 받죠. 남의 집 애들 갖다 놓고 그렇게 땜빵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이제 안락사 시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도 절대로 안 늦거든요. 그렇지만 지나간 세월은 다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수학 선행하고 뭐 주변에 이제 보통 중학교 1학년 애들도 고등학교 미적까지 다 끝나고 수능 점수 수능 시험을 봤는데 1등급이 나왔어요. 이런 애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요. 대단해요. 그러면 다른 과목은 어떻게 됐을까요? 특히 중학생들은 다른 과목 봐도 95점, 100점 나와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가면 완벽하게 깨진답니다. 우리가 수학 가지고만 대학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그거 가지고 대학 갈 수는 없죠. 수시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무슨 상 받고 뭐 이런 건데 요즘 또 현실적으로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냥 그 수학이란 과목은 과목 특성상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차근차근 밟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걸 하루아침에 해결해야 되겠다고 달려드는다면 그거는 무모한 짓이죠. 지금 현재 고3이든 고1이든 중학생이든 수학 밑에 부분이 잘못됐으면 그거 해서 밟고 올라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수학 잘하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항상 그런 수학에 대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애들은요 맨날 생각하는 게 같은 문제를 풀어도 쉽게 푸는 방법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건 이렇게 풀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풀어줘도 그거 저거 저한테 찾아와요. 저 선생님 말고 이걸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는 사람 없나요? 참 가슴을 치는 소리예요. 그렇게 풀어서 뭐 어쩌자고요. 근데 그렇게 맨날 한 큐에 풀리는 것을 원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자기 아이가 지금 수학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봐야 될 건 최종적으로 수능 시험이고 고등학교 내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조금 난이도가 있는 학교에서 수학은 어려운 문제가 난이도를 준다고 한두 문제 섞였겠죠. 그렇지만은 그거 맞히고 쉬운 문제 틀린다면 그거 말짱 동해안 말로 도루묵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시험은 2번 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설사 틀렸다 그래도요. 입장은 똑같아요. 2번 다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리면 등급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꼼꼼함과 연산의 스피드, 정확도를 기르는 게 수학 공부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 이 수학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래가지고 미리 선행하지 마시고요. 선행을 하면 그만큼 어려워져요. 그거 다 끌고 가려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적어도 2과목 정도는요. 골고루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도요. 기술 과목 우리 애는 고등학교 기술 과목을 끝냈어 이런 분들 없죠. 그런 말 있다 그러면 황당하죠. 중학교 1학년이고 우리 애는 지금 미적을 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애는 기술을 고3까지 끝냈어요. 이 얘기랑 저에게 다가오는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그렇게 진도 나간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봐야 될 것은 수능이라 그랬죠. 30문제를 100분 동안에 푸는 거. 그 중에서 주는 문제가 있죠.
주는 문제 정확히 맞추고요. 그래도 우리는 입시 수학은 암기라 그랬어요. 모든 연산의 과정을 제대로만 암기해서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떠올리면 시간은 단축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열쇠들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요. 문제풀이의 방법은 그때그때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요, 그 어려운 문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문제 다른 방법으로 풀이하는 방법 없나요? 이런 거 찾지 마세요. 그냥 풀어서 다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이 시험을 보다 보면은 우리 애는 다른 건 다 맞추는데 서술형에서 자꾸 틀려요. 이거 심각한 얘기거든요. 서술형 문제는 이제 주관식 이제 혼자 풀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건데 얘는 풀이 과정을 많이 생략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풀이 과정 써놓고 가로넣는 문제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틀려요. 수학 공부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은 다 풀어서 해야 되거든요. 모든 연산을. 자, 어떤 문제를 풀 때 동원되는 거 있잖아요.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하고 뭐 루트도 쓰고 제곱근도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양하게 자꾸 써먹어야지 그때그때 스피드 있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방법으로 문제 풀어내기 시작하면요. 이런 지나온 교육과정에 있는 모든 연산의 규칙들을 활용할 기회를 잃어요. 그렇다 보면 감각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자꾸 틀리고요. 그리고 특별한 방법은 자꾸 찾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수학 과목, 지금 이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요. 초등학교 때 제발 중학교 거 넘겨다 보지 마시고요. 현행에서 꾸준히 일주일에 7일이면요. 최소한도 5일 이상은 수학을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무슨 행사니 뭐 해외여행이니 지금은 못 가지만요. 공백 기간이 보름이 넘고 3주가 넘고 한 달 가까이 됐다 이러면 큰일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이때부터 수학을 어려워해져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그 감각을 잃지 않도록 계속 수학은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제 커리 받는 고3들이 전교 1등을 한 애가 학교에서 센 수학이라고 있죠. 라이트 센을 풀으라고 제가 과제를 줬더니까 학교에서 그거 풀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다 진기한 너 미쳤어. 너 지금 쇼하는 거니? 뭐 이러면서 다들 그리더래요. 그래서 전교 1등쯤 하면은 어려운 수학책을 이제 풀어야지 애들이 또 그거 보고 배우잖아요. 이렇게 보고 너 이런 거 푸냐? 그러면서 그래 전교 1등은 달라. 이럴 줄 알았는데 때로는 초등학교 계산항을 해가는 수도 있었어요. 완전히 코미디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맞는 거거든요. 아무리 고3 와가지고 열심히 해도요. 자기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는 문제 틀렸어. 여기에는 대책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계산항을 해야 됩니다. 전교 1등은 하지만요. 얘가 그 계산항을 하는 거는요. 아는 문제 틀리는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유행어도 있듯이 수학은 부모하기 나름입니다. 얼마나 잘 챙겨주느냐, 때가 돼서 때를 놓치지 않고 교육과정을 잘 진행시켜 주느냐. 그래서 수학 때문에 고민거리는 싹 사라질 것입니다. 자, 끝까지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